상상해 보시죠. 2026년 3월 18일, 바로 오늘 아침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증권 앱을 딱 열었는데 화면에 붉은색 숫자들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아침이네요. 그렇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삼성전자 주식이 20만 원을 돌파한 거예요. 스스로의 투자 안목에 막 감탄하면서 축배를 들려는 찰나에 우편함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무심코 뜯어봅니다. 아, 올겨 뿌인겨. 네, 그리고 숨이 턱 막힙니다. 정부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랐다면서 당장 연말에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작년보다 무려 30% 가까이 더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맞아요. 금융자산의 전광판에서는 정말 역사에 남을 폭발적인 부의 팽창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실물자산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부를 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받는 그런 서늘한 현실이 완벽하게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주식시장을 뒤덮은 이 폭발적인 환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는 팽팽한 긴장감, 네. 이 두 개의 평행 우주를 나란히 놓고 도대체 지금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기계장치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단순히 뭐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요. 그렇죠. 표면적인 숫자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네, 이 현상들이 결국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화면이 터질 듯이 달아올랐던 주식시장으로 가보죠. 오늘 코스피 저는 진짜 지수 자체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막 거대한 에너지가 분출된 하루였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5.04%라는 정말 비현실적인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5,925.03에 마감했습니다. 와, 코스피가 5% 폭등이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코스닥 역시 2.41% 상승해서 1164.3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특정 테마주 몇 개가 반짝 오른 게 아니고요. 아, 전체적인 덩치가 커진 거군요. 네,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의 덩치가 단 몇 시간 만에 막 수십조 원 단위로 팽창해버린 겁니다. 위험 자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식욕이 완전히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죠. 그러니까요. 코스피라는 이 무거운 코끼리가 5% 넘게 뛰어올랐다는 건 정말 지진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끼리를 춤추게 만든 강력한 엔진, 이건 단연 반도체 대형주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반도체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 그야말로 하드캐리 장세였죠. 네, 삼성전자가 무려 7.01% 폭등하면서 마침내 20만 전자라는 상징적인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100만 닉스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7% 폭등을 만든 트리거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가 1.3조 원 규모의 추가 배당과 함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요? 네, 이 자사주 소각의 재무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요.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피자라고 상상해 보시죠. 오, 피자 좋네요.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그 피자 몇 조각을 자기 돈으로 사들인 다음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 피자 조각을 없애버린다고요? 네. 그러면 피자 전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들고 있던 남은 피자 조각의 크기와 가치가 순식간에 커지겠죠. 아, 내 몫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군요. 대박인데요. 그렇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가치 상승 엔진이 없습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혔잖아요. 그렇게 주주들의 파에 크림을 딱 얹어준 그 순간에 글로벌 AI 칩의 거물이죠. AMD의 리사수 CEO가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타전됐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시너지였죠.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가 감독판을 개봉하면서 동시에 초대형 후속작까지 발표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확실한 현금 보상에다가 미래의 파트너십 개대감까지 동시에 터진 셈이에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삐딱하게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삼성전자의 호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100만 닉스는 약간 의아해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결국 경기를 타는 부품이잖아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과거에도 슈퍼사이클이 왔다가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폭락하는 사이클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왜 지금 시장은 SK하이닉스를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독점 기술 기업처럼 대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과 지금의 AI 반도체 밸류체인은 그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팽창시키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 즉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아, 병목 현상이요? 네,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범용 칩을 찍어내던 시절의 수요와 공급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죠. 시장은 이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제품이 잘 팔린다가 아니라 전 세계 AI 혁명으로 가는 톨게이트를 우리가 쥐고 있고 빅테크들은 우리 칩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평가 국면이 열린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을 갖게 된 거죠. 아, 프리미엄.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이 약 8,864억 원, 기관이 무려 3조 1,09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와, 3조가 넘는 금액을요? 네, 둘을 합치면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스마트머니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새롭게 평가된 가치, 그 펀더멘털에 엄청난 베팅을 한 겁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저는 오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소름 돋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매도 버튼을 누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파티를 여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3조 8,691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도세였죠. 네, 코스피 5,900이라는 역대급 축제의 한가운데서 왜 개인들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걸까요? 이 대규모 매도세의 이면에는 학습된 투자자들의 심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패닉셀링이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차익 실현의 결과물입니다. 아,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사이클의 그 잔혹한 겨울을 온몸으로 버텨냈거든요. 장보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익률에 취하기보다는 단기 급등의 꼭대기에서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눌러서 그 숫자를 실제 내 통장의 현금으로 딱 굳혀버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맞아요. 내 계좌에 찍힌 20만 원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니까요. 정확합니다. 현금이 최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무려 3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손에 준 투자자들, 이 돈이 내일 당장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한국인이라면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현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곳, 바로 실물 자산의 급판왕인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이죠. 그런데 만약 이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 발표된 부동산 뉴스를 봤다면 아마 매수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을 멈칫했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늘 정말 벼락이 떨어졌거든요. 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아주 차가운 청구서를 내민 날입니다.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죠. 네, 수치가 엄청나던데요. 서울 주요 지역의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압도적인데요. 한강벨트요? 네, 성동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무려 29.04% 뛰어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9.04%요? 와, 거의 30%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남 3구 역시 강남구가 26.05%, 서초구가 23.32%, 송파구가 25.49% 등 20%를 훌쩍 넘는 폭발적인 상승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강남이나 성동구에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수억 원씩 올랐다는 뜻이잖아. 내 집값이 5억이 올랐는데 세금 1, 2천만 원 더 내는 게 대수야?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요. 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내 지갑 속에 현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 그것이 바로 실물 자산이 가진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점에서요? 집값이 올라서 늘어난 자산은 내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돌 속에 갇혀 있는 그냥 장부상의 부일 뿐입니다. 아, 벽돌 속에 갇혀 있다. 네, 당장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거실 벽면의 1평을 딱 떼어내서 국세청에 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벽돌을 잘라서 낼 순 없죠. 하지만 공시 가격이 30% 가까이 뛰었다는 것은 당장 올 연말에 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백화점 경품 행사에 당첨돼서 최고급 페라리를 선물로 딱 받았는데 막상 차를 몰아보려니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랑 고급류 기름값이 내 월급의 절반을 차지해서 매일 전전긍긍하는 상황. 이거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현금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은퇴자분들이나 아니면 은행 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었어서 간신히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족들에게는 이 정도의 보유세 인상은 치명적인 유동성 위기를 불러옵니다. 유동성 위기? 당장 낼 돈이 없다는 거죠? 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라면만 먹으면서 버틸까요? 아니면 결국 백기를 들고 집을 시장에 던질까요? 이 지점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다주택자들의 절세 목적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매물이 나오긴 할 거다. 네. 하지만 문제는 매수자들의 심리입니다. 집을 사려고 대기하던 사람들도 저 집을 사면 매년 저렇게 높은 세금을 두들겨 맞아야 하는데 굳이 지금 꼭대기에서 사야 할까?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거든요. 사는 사람도 세금이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결국 파는 쪽도 세금 때문에 괴롭고 사는 쪽도 세금 때문에 겁을 먹으면서 시장 전체가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짙은 관망세, 즉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와, 세금이 만든 거대한 얼음창 같은 거군요. 다 얼어붙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과 성동구의 세금 폭탄 이야기만 하다 보면 약간 착시 현상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집값이 폭등한 서울 핵심지들만의 이야기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데이터를 한꺼풀 더 벗겨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내부에 진짜 찢어지는 듯한 양극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매우 잔혹합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 폭탄을 맞고 비명을 지르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대구 지역은 마이너스 0.76%, 광주 지역은 마이너스 1.25% 등 지방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이면 꽤 큰데요. 네, 자산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완벽하게 둘로 쪼개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세금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다른 한쪽은 자산 가치가 녹아내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네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모든 데이터를 통틀어서 가장 섬뜩하게 느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울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30대들의 패닉 바잉 현상이에요. 네, 그 부분 정말 심각하죠. 보유세 폭탄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관망세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정작 노, 도, 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고가 매수 거래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30대들은 대체 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최고가의 집을 덥석덥석 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순을 이해하려면 30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전세 시장의 현실, 즉 그 이면에 작동하는 도미노 현상을 봐야 합니다. 전세 시장이요? 네, 현재 전세 가격이 무려 57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전세금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는 뜻입니다. 와, 57주면 진짜 끝이 안 보이네요. 고지서를 받았다고 했죠. 네, 아까 페라리 비유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 늘어난 세금을 자신들의 주머니에서만 꺼내지 않습니다. 아, 설마. 네,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버립니다. 아, 세금의 무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심부에서 이렇게 전세금이 치솟으면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 수요가 노도, 강 같은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음악이 멈추지 않는 의자 뺏기 게임이네요.
의자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전세금 상승이라는 음악은 57주째 빨라지기만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마다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불안한 게임판에서 영영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청년층을 패닉 바잉으로 몰아넣는 핵심 동력입니다. 공포심 때문에요. 네, 이 30대들의 매수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어떤 희망찬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전세가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생존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에 가깝죠. 아, 살기 위한 발버둥. 이들은 갭 투자, 즉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있는 집에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간신히 소유권만 가져오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음악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내 의자 하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면서 일단 명의만 사두는 거군요. 네, 이것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시장의 꼭대기에서는 부유층이 보유세 폭탄이라는 세금의 공포에 짓눌려 있고, 시장의 바닥에서는 청년층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벼락거지의 공포에 등 떠밀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공포에 떨고 있네요. 부유층의 세금 리스크가 청년층의 주거 리스크로 전이되는 이 뼈아픈 인과관계가 바로 오늘 데이터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네요. 완전히 상반되어 보이던 뉴스와 데이터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돼 있었군요. 네,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파헤쳐본 이 깊은 이야기들의 뼈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오늘 주식시장은 AI 메모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에 업고 코스피 5,900시대, 20만 전자, 100만 닉스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면서 성장주의 귀환을 선언했습니다. 네, 완벽한 귀환이었죠. 반면에 실물 경제의 거대한 축인 부동산 시장은 이 폭등한 공시가격이 불러온 세금 부담 증대 및 심리 위축,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30대의 생계형 패닉 바잉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도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의 방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의 방정식이요? 네, 금융자산은 기술혁신을 맞냐 팽창하고 있지만 실물 자산은 정책과 세금이라는 족쇄를 차고 얼어붙고 있죠. 현상 이면에 숨겨진 이 거대한 메커니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이 그저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주식창을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고민했던 투자자이든 50주째 오르는 전세가에 한숨 쉬는 세입자이든 아니면 연말 세금 고지서를 걱정하는 주택 소유자든 간에 오늘 다룬 이 극단적인 경제의 톱니바퀴들은 결국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2026년 자산 전략에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오늘 방송 첫 번째 파트에서 저희가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숫자를 하나 말씀드렸죠. 오늘 단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코스피 축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며 뽑아낸 현금이 무려 3조 8천억 원입니다. 네, 막대한 자금이죠. 이들은 디지털 숫자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보유세 폭탄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AI 혁명으로 활활 타오른 주식시장.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 사이에서 오늘 계좌로 입금된 그 막대한 3조 8천억 원의 뭉칫돈은 내일 아침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세금 공포를 뚫고 짙은 관망세에 빠진 부동산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주식시장의 또 다른 기회를 찾아 헤맬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제3의 자산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이동하게 될까요? 시장의 흐름을 바꿀 충분한 규모니까요. 이 막대한 유동성이 움직이는 다음 목적지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챕터를 결정지을 겁니다. 그 돈의 궤적을 여러분도 함께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 감춰진 진짜 신호를 찾아내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